그렇게 내 아들을 만나? 유대구치 같으니라. 2024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이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여자가 우리 준혁이의 여자친구라고? 김정숙은 내심 한숨을 삼켰다. 물론 외모는 나무랄 데 없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이도 빛나는 피부, 맑은 눈동자.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여자가 입고 온 옷이 문제였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블라우스와 면바지. 손목에는 시계 하나 없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 대신 은색 스터드 귀걸이가 소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윤서예요. 이윤서. 아들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여자를 소개했다. 그 웃음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김정숙의 가슴이 더 아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윤서입니다.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지만 김정숙의 귀에는 그저 낯선 소음으로만 들렸다. 30년 넘게 재계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사람의 됨됨이와 배경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이윤서라는 여자는 아무리 좋게 봐도 평범한 서민이었다.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아. 김정숙은 입가에 형식적인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들은 것은 거의 없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당연히 자신들과 비슷한 집안의 여자일 거라 생각했다. 서현그룹의 외동딸, 성진건설 회장의 손녀, 그런 부류 말이다. 설마 이런 평범한 여자를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김정숙은 몰랐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6개월 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준혁은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MBA 2학기째 과제와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명성그룹 부회장의 장남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는 학교에서만큼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싶었다. 저기요,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처음 본 여학생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손에는 두꺼운 전공서적 몇 권이 들려 있었다. 평범하면서도 어딘가 눈길을 끄는 분위기였다. 아, 네. 앉으세요. 준혁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곧바로 책을 펴고 공부에 몰입했다. 준혁은 잠깐 그녀를 훔쳐보다가 다시 자신의 과제에 집중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서 몇 번을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고 인사가 대화로, 대화가 식사로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이 이윤서라는 것, 경영학 석사과정이라는 것, 원래 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준혁이 물었다. 윤서가 잠깐 멈칫했다. 부모님이랑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저는 막내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다시 잠깐의 망설임. 그냥 사업을 하세요. 준혁은 그 대답을 작은 자영업 정도로 해석했다. 윤서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 그녀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명품 대신 실용적인 물건들, 비싼 레스토랑 대신 학교 식당이나 작은 식당을 선호하는 그녀. 준혁은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다. 자신의 주변에는 온통 재벌가 자녀들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 같은 학원, 같은 유학 코스를 밟아온 그들과 대화하는 건 가끔 숨이 막혔다. 모든 대화가 집안 자랑이나 해외여행, 명품 이야기로 귀결되곤 했으니까. 하지만 윤서는 달랐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신선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사회 문제, 앞으로의 꿈. 그녀는 졸업 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업. 준혁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형, 요즘 누구 만나? 동생 준서가 형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평소보다 더 자주 웃고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는 형. 글쎄 뭐. 준혁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직 가족들에게 윤서를 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 배경을 중시하는 어머니가 윤서를 어떻게 볼지 뻔히 보였다. 하지만 준혁은 진지했다. 윤서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윤서야, 우리 집에 한번 가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어느 날 저녁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준혁이 말했다. 윤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벌써?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야. 난 확신이 있어.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 준혁아, 나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일단 부모님 뵙는 것부터 하자. 준혁은 궁금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윤서가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들으면 되니까. 그는 몰랐다. 윤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성그룹 회장 공간은 서울 성북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백 평의 대지에 지어진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저택이었다. 정원에는 사철꽃이 피었고 잔디밭은 골프장처럼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윤서는 차에서 내리며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 정도일 줄은. 물론 그녀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저택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여자로서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기분이 좋았다.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준혁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윤서는 그가 걱정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윤서는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녀가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 준혁의 가족들은 태도를 180도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 변화를 윤서는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김정숙 여사가 일어났다. 그녀 옆에는 남편 박성진 회장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윤서예요.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윤서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박성진 회장은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정숙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시선이 윤서의 옷차림을 훑었다. 그래, 앉아라. 어디 살아? 서대문구요. 사실이었다. 윤서는 혼자 살기 위해 일부러 소박한 오피스텔을 얻었다. 물론 아버지가 원했다면 강남의 펜트하우스라도 마련해줬겠지만 그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사업을 하세요. 무슨 사업? 윤서가 잠깐 망설였다. 여러 가지요. 건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김정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건설과 유통? 중소기업이겠지. 그녀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학부는 미국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나마 학벌은 괜찮네. 김정숙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명성그룹의 장남과 결혼하려면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어야 했다. 혹시 미국 어디서 나왔어? 하버드요. 김정숙이 살짝 놀랐다. 하버드? 이 정도면 집안이 좀 되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장학금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점심 식사 내내 김정숙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집안 형편, 부모님의 사업 규모, 재산, 앞으로의 계획. 윤서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핵심은 피해갔다. 준혁은 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대놓고 말리기도 어려웠다. 식사가 끝나고 윤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정숙이 아들에게 말했다. 준혁아, 저 아이는 안 돼. 어머니, 듣기 싫어도 들어. 내가 누군지 알잖아. 명성그룹의 장남이야. 앞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그런 내가 저런 평범한 집안의 여자를 데려오면 어떡하니?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윤서가 좋아요. 좋은 게 뭔데? 예쁜 거? 착한 거? 그런 건 다 일시적이야.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야. 내가 저 아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뭐가 보탬이 되겠니?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는 윤서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준혁아,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저 결혼할 거예요. 윤서랑.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윤서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분위기가 싸늘한 걸 느꼈는지 그녀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다. 가자, 윤서야.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김정숙이 소리쳤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첫 방문은 끝났다. 차 안에서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건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윤서로서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첫 만남 이후로 김정숙 여사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준혁아, 서영그룹 민 회장님 따님 있잖아. 너보다 2살 어린데 예쁘고 똑똑하더라. 한번 만나볼래? 싫어요. 성진건설 박 회장님 손녀는 어때? 스탠퍼드 나왔대. 어머니,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그 여자 말고. 김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에 올 때마다 선자리 이야기를 꺼냈다. 준혁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김정숙은 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윤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낸 것이다.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고급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김정숙 여사였다. 어머님,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윤서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불쾌함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더 중요했다. 앉아. 김정숙이 명령조로 말했다. 윤서가 맞은편 소파에 앉자 그녀가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내려놓았다. 10억이야. 윤서의 눈이 잠깐 수표를 스쳤다가 다시 김정숙을 바라봤다. 우리 준혁이 떠나. 그럼 이 돈은 내 거야. 침묵이 흘렀다. 윤서의 표정은 담담했다. 내심으로는 씁쓸한 웃음이 났다. 10억? 그녀의 한 달 용돈보다도 적은 금액이었다. 물론 김정숙은 그걸 모른다. 어머님, 윤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왜? 저거? 그럼 더 줄 수 있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준혁 씨를 돈 받고 떠날 생각이 없어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너도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우리 집안의 돈. 아니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어요. 웃기지 마. 서대문구 오피스텔에 사는 주제에 돈이 필요 없다고?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어머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예요.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준혁 씨가 저를 떠나라고 하면 그때 떠나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시키신다고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김정숙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너,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숙이 벌떡 일어났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그녀가 수표를 집어 가방에 넣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후회할 거야. 문이 닫히고 윤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윤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언니,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잖아. 응, 명성그룹 아들이라며? 근데 그 집 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해 해. 뭐? 왜? 나를 집안 없는 평범한 여자로 알거든.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 웃기네. 우리 윤서가 평범하다고? 한진그룹 회장 딸이? 언니, 웃을 때가 아니야. 나 진짜 고민이거든. 알았어. 근데 윤서야, 왜 아직도 말 안 해? 말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텐데. 그게, 나는 내 집안 배경 때문에 대우받는 거 싫어. 그냥 나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에이, 그건 좀 이상적인 생각 아니야?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래도,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오해가 깊어지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어. 언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윤서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 준혁이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야, 어머니가 오늘 너한테 갔다며? 응, 왔었어. 미안해. 내가 막아야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 윤서는 잠깐 망설였다. 수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결국 말하기로 했다. 10억 줄 테니까 떠나라고 하셨어.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미안해, 윤서야.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 괜찮아. 나는 안 받았어.
알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근데 준혁아, 우리 괜찮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괜찮지. 내가 너 지켜줄게.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서는 그의 말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다. 김정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 이윤서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출신 학교, 가족관계, 재정상태, 전부 다. 예, 사모님.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김정숙은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아마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겠지. 자영업자 부모님, 빚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약점을 찾아서 그 여자를 몰아내면 되는 거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사모님? 이윤서가 한진그룹 이 회장 딸이라고? 예, 막내 따님입니다. 본명은 이윤서가 맞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정숙의 손이 떨렸다. 한진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명성그룹보다 훨씬 위의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회장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이윤서, 28세, 한진그룹 이창호 회장의 막내딸. 위로 언니 1명과 오빠 2명. 언니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첫째 오빠는 한진건설 사장, 둘째 오빠는 한진유통 사장. 그리고 윤서 본인은 한진그룹 사회공헌재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왜 숨긴 거야? 김정숙은 혼란스러웠다. 그 여자가 재벌가 딸이라면 왜 그렇게 평범하게 행동한 거지? 왜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작은 식당을 다닌 거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10억을 거절한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그 여자 일부러 숨긴 거야.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려고. 순간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그동안 윤서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다. 무시하고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돈으로 쫓아내려고 했다. 한진그룹 회장의 딸에게. 큰일 났다. 만약 이 사실이 이창호 회장의 귀에 들어가면, 자신의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걸 알면 명성그룹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한진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끊어질 것이고 재계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나가. 김정숙이 짧게 말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동안 김정숙은 고민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모르는 척하고 계속 반대할 수도 있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윤서를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부자연스러웠다. 윤서는 이미 자신의 본심을 봤다.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김정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윤서에게 사과를 하자.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자. 어쩌면 이번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의 결합. 그것은 재계를 흔들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윤서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아들을 통하기로. 준혁아. 어느 날 저녁 김정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어머니. 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왜요?
윤서 씨랑 같이 저녁 먹자. 집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무슨 속셈이에요? 속셈은 무슨, 그냥 밥 먹자는 거야. 내가 좀 생각해 봤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진심이에요? 그래. 윤서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준혁은 반신반의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일단은 기회를 줘보기로 했다. 알겠어요. 윤서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준혁은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어머니가 내일 저녁같이 먹자고 하셔. 어머님이? 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윤서는 놀랐다. 김정숙 여사가 사과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 가보자. 싫으면 안 가도 돼. 윤서는 잠깐 생각했다. 어쩌면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태도를 바꾼 거라면 그건 윤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알았어. 가자. 다음 날 저녁 윤서는 다시 명성그룹 회장 공간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현관에서부터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했고 응접실에는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서 와요, 윤서 씨. 김정숙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앉아요. 오느라 힘들었지? 김정숙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준혁은 옆에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서 씨, 내가 그동안 많이 실례를 했어요. 김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번에 찾아가서 그런 제안을 한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좀 차갑게 대한 것도 그렇고, 다 내 잘못이에요. 사과할게요. 윤서는 잠깐 침묵했다. 김정숙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진심인지 아닌지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그 눈에서 읽히는 건 진심이라기보다는 계산이었다. 역시 알게 됐구나. 윤서는 확신했다.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해요. 아들이 갑자기 모르는 여자를 데려오면 걱정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어요. 앞으로는 윤서 씨를 가족처럼 대할게요. 김정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쓴웃음이 났다. 저녁 식사 내내 김정숙은 윤서를 극진히 대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관심 있게 들었다. 심지어 결혼 날짜를 언제로 잡을지까지 물어봤다. 어머니, 아직 결혼 얘기는 이른 것 같은데요.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르긴 뭐가 일러. 좋은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해야지. 그렇지, 윤서 씨? 윤서가 미소만 지었다. 김정숙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다. 윤서야, 오늘 어땠어? 응, 좋았어. 근데 왠지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윤서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준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나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야. 준혁이 차를 세웠다. 그리고 윤서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나 한진그룹 이창우 회장의 딸이야. 침묵이 흘렀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한진그룹. 재계 서열 3위.
그 회장의 막내딸이야, 나.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가 입던 평범한 옷들, 작은 오피스텔, 소박한 생활 방식. 그게 다 연기였다는 말인가? 왜 숨긴 거야? 미안해. 나는 그냥 내 배경이 아니라 나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내 집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싶었어.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탈했다. 윤서야, 나도 재벌가 자식이야. 그런 마음 이해 못하는 것 아니야. 근데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우리가 사귄 지 몇 달인데.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응, 아마 알게 된 것 같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 결혼을 서두르는 태도, 다 윤서의 배경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실망스럽다. 준혁아, 어머님을 너무 탓하지 마. 누구나 처음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너 정말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어머님이랑 싸우면 우리만 힘들어지잖아. 준혁이 마침내 웃었다. 그리고 윤서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 근데 윤서야, 앞으로는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든.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윤서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린 시절에 대해, 왜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정숙 여사의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윤서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윤서 씨,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게 어떨까요? 윤서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건 결국 자신의 배경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네, 좋아요.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윤서는 한진그룹 회장 공간으로 향했다. 용산구의 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저택은 명성그룹 공간보다 2배는 커 보였다. 수천 평의 대지에 한옥, 양옥, 게스트하우스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윤서야 왔어? 어머니 정은희 여사가 반갑게 맞았다. 그 뒤로 아버지 이창호 회장이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윤서가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언니 이수진과 첫째 오빠 이준호, 둘째 오빠 이민호가 와 있었다. 윤서야, 드디어 남자친구 집안을 만나게 됐네? 언니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언니, 놀리지 마. 근데 윤서야, 명성그룹 박 회장 집안이라며? 괜찮은 집안이네. 첫째 오빠 준호가 말했다. 그는 재계에서 냉철한 경영인으로 유명했다.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그래도 알아둬야 할 건 있지. 그때 아버지 이창호 회장이 입을 열었다. 윤서야. 네, 아버지. 내가 만나는 남자 어떤 사람이야? 윤서는 준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하고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는지. 이창호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럼 그 집 부모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알게 됐어요. 원래는 몰랐고, 네, 제가 숨겼어요. 이창호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왜? 그냥
저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근데 윤서야, 우리 집안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결국은 알려지게 돼 있어. 숨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그 집 부모를 만나보자. 주말, 서울 최고급 호텔의 한 스위트룸. 양가 부모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명성그룹의 박성진 회장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한진그룹의 이창호 회장과 정은희 여사. 김정숙 여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이 그동안 윤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진그룹 측에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명성그룹 박성진입니다. 한진그룹 이창호입니다. 두 회장이 악수를 나눴다. 분위기는 딱딱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자녀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네요. 박성진 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러게요. 우리 윤서가 많이 행복해하더군요. 정은희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김정숙 여사도 따라 웃었지만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 준혁이도 그래요. 윤서 씨 만난 후로 많이 밝아졌어요. 이창호 회장이 김정숙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건지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모님, 네. 우리 윤서가 처음에 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역시 알고 있었다. 그게 저희가 처음에 오해가 있었어요. 윤서 씨가 워낙 소박하게 다니셔서 소박하게 다닌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호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때 윤서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윤서야.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도 이미 사과하셨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오늘은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이창호 회장은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김정숙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창호 회장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두 집안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과 윤서는 함께 나왔다. 윤서야, 고마워. 아까 분위기 좀 험해질 뻔했는데. 아니야, 아버지가 원래 좀 무서우셔. 근데 속은 따뜻하셔.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신 거긴 하지. 나도 솔직히 부끄러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 준혁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양가 부모의 만남 이후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이전과 180도 다른 태도로 결혼 준비에 열을 올렸다. 윤서 씨 예식장은 어디가 좋을까요? 신라 호텔? 아니면 그랜드 하얏트? 어머님, 저는 작은 결혼식을 원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한진그룹 회장 딸이 작은 결혼식을 하면 체면이 안 서지. 윤서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김정숙 여사는 여전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 예전에는 윤서를 무시했다면 이제는 한진그룹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하려 했다. 어머님, 윤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반박하지는 못했다. 윤서의 배경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결정해.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야, 어머니한테 또 뭔 일 있었어? 응, 결혼식 규모 때문에 좀. 뭐라고 하셨는데? 크게 하자고. 나는 작게 하고 싶은데.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우리 결혼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고마워, 준혁아. 그리고 윤서야, 나 오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지금 내려와. 내 집 앞이야. 윤서가 내려가자 준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였다. 준혁아, 이게 약혼 반지.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은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그녀의 성격을. 고마워, 정말 예뻐. 준혁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윤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응, 그럴게. 두 사람이 포옹했다. 서대문구의 작은 오피스텔 앞 평범한 거리에서의 프러포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재벌가의 자녀라는 걸 전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그들은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이고 싶었으니까. 약혼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가 술렁였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의 결합.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거대한 연합의 시작으로 보였다. 한진 마이너스 명성, 동맹 탄생? 재계판도 바뀌나? 경제신문들은 연일 두 집안의 결혼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특히 윤서는. 윤서야, 인터뷰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 언니 수진이 전화로 말했다. 다 거절해줘. 나 그런 거 싫어. 알았어. 근데 윤서야, 결혼하면 어쩔 수 없어. 공인이 되는 거야. 알아. 그래도 최대한 조용히 살고 싶어. 한편 김정숙 여사는 결혼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그녀는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각종 행사에 윤서를 데려가려 했다. 윤서 씨, 이번 주에 자선 골프 대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날 학교 일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 주 갈라 디너는? 재계 유명 인사들 다 와. 어머님,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요. 김정숙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윤서 씨, 당신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교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런 걸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때 준혁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윤서가 먼저 자리를 피했다.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또 뭔 일이에요? 아니, 그냥 같이 행사 좀 다니자고 했는데 싫대. 윤서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거 모르세요? 알지.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어머니, 윤서를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김정숙이 아들을 노려봤다. 뭐라고? 어머니,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윤서한테 태도 바꾼 게 순수하게 그 애를 좋아하게 돼서가 아니잖아요. 한진그룹 배경 때문이잖아요. 준혁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윤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집안이 아니라 그의 자체를. 그게 안 되시면 저희 결혼 축복해 주실 필요 없어요. 준혁이 돌아서 나갔다. 김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정말 그랬나? 그녀는 자신을 돌아봤다. 처음에 윤서를 무시했던 것, 돈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 태도를 180도 바꾼 것.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 집안의 체면, 사회적 지위,
사업적 이익, 그런 것들만 생각했다. 윤서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윤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 차분하게 인사하던 모습, 10억을 거절하던 단호한 눈빛, 양가 부모 만남에서 분위기를 풀어주던 배려. 윤서는 자신이 무시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려 했다. 김정숙은 마침내 깨달았다. 윤서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음 날 김정숙은 윤서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윤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김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서 씨, 나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전에도 사과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안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윤서는 놀랐다. 김정숙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다니. 어머님,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준혁이가 어제 제대로 한 소리 했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었어요. 김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서 씨, 당신이 한진그룹 딸이든 아니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그걸 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윤서는 한참 동안 김정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진짜로.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까 정말 받아들여진 기분이에요. 김정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앞으로 잘해볼게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할게요.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어머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화해의 순간이 온 것이다. 3개월 후 결혼식 날이 밝았다. 윤서의 바람대로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됐다. 서울 외곽의 작은 성당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재벌가의 결혼치고는 소박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다. 윤서야, 정말 예쁘다. 어머니 정은희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다. 윤서는 심플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대신 깨끗한 라인이 돋보이는 드레스였다. 어머니, 긴장돼요. 당연하지. 근데 윤서야, 넌 잘 선택한 거야.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창호 회장이 들어왔다. 평소에는 엄격한 표정의 그였지만 오늘은 눈가가 촉촉했다. 윤서야, 아버지, 행복해라.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네, 아버지. 결혼식이 시작됐다. 윤서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앞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예쁘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가 웃었다. 너도 멋있어. 신부 측에는 한진그룹 가족들이, 신랑 측에는 명성그룹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옆에서 박성진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좀 힘들었지. 내가 부족했어요. 근데 윤서 씨가 정말 좋은 애예요. 우리 준혁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잘해주자. 주례의 말씀이 시작됐고 서약이 이어졌다. 박준혁, 이윤서를 아내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이윤서, 박준혁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마침내 주례가 선언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준혁이 윤서에게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피로연에서 김정숙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잠깐 목을 가다듬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윤서 씨를 반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준혁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제가 무지했고 편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제가 어떻게 대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김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서야, 시어머니로서 처음으로 말할게. 환영해. 그리고 사랑해. 윤서도 눈물을 흘렸다. 준혁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리고 두 집안도. 결혼 후 준혁과 윤서는 한남동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다. 김정숙 여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제안했지만 윤서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살고 싶어요. 김정숙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알았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준혁은 명성그룹에서 일을 시작했고 윤서는 대학원을 마치고 한진그룹 사회공헌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꿈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신혼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윤서야,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뭐래?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고. 그냥 가족끼리.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결혼 전만 해도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변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좋아. 가자. 주말 명성그룹 회장 공간. 김정숙 여사가 직접 요리를 했다. 평소 같으면 도우미에게 시켰을 일이었다. 어머니, 직접 하셨어요? 응, 윤서가 좋아한다고 해서. 맛있게 먹어. 윤서는 감동했다. 김정숙이 자신을 위해 요리를 했다는 것이.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식사 중에 박성진 회장이 물었다. 윤서야, 재단 일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오, 좋은 일 하네. 명성그룹도 참여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버님.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이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좋았다. 처음의 어색함과 갈등은 이제 추억이 됐다. 식사 후 김정숙이 윤서를 불렀다. 윤서야, 잠깐 나랑 산책할래?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걸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윤서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고마워. 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용서해줬잖아. 그리고 우리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고 시어머니로서 정말 고마워. 윤서가 김정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지내자. 진짜 가족으로.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미소를 교환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결혼 1주년. 준혁과 윤서는 처음 만났던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 창가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여기서 널 처음 봤지. 준혁이 말했다. 응, 이 자리 비어 있나요? 했더니 앉으세요 했잖아. 그때 너 보고 느낌이 왔어. 이 사람이다 했어. 나도. 두 사람이 웃었다. 윤서야, 나한테 숨긴 거 후회 안 해? 글쎄,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 내가 나를 진짜로 좋아한다는 거. 당연하지. 내가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었어. 알아. 그래서 널 선택한 거야. 준혁이 윤서를 안았다. 윤서야,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날 믿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간의 신데렐라 스토리의 반전으로 알려졌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가의 시집간 게 아니라 재벌가 딸이 평범한 척하다가 정체가 밝혀진 이야기.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냈다는 것. 김정숙 여사는 이제 윤서를 친딸처럼 대했다. 두 사람은 종종 같이 점심을 먹고 쇼핑을 가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의 갈등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은 여러 사업에서 협력하게 됐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집안이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다. 준혁아, 응?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윤서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뭔데? 우리 새 식구가 될 것 같아. 준혁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윤서를 안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윤서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좋은 아빠가 되줘. 당연하지.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도서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나누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가난한 줄 알았던 여자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반전.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서로의 배경이 아닌 서로의 본질을 사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편견과 오해를 극복했다는 것이었다. 윤서는 처음부터 알았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숨겼다. 그리고 준혁은 그녀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윤서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했다. 김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도 변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아이의 탄생, 부모로서의 성장, 사업의 도전, 그리고 계속되는 사랑.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함께 극복할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를 믿으면서 도서관을 나서며 윤서가 말했다. 준혁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윤서를 본 순간을 준혁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MBA 과정은 생각보다 빡빡했다. 명성그룹 차기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준혁은 그런 것에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저기요,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랬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맑은 눈동자. 화려하지 않은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 네. 앉으세요. 겨우 그 말을 했다. 평소에 자신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곧바로 책을 펴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다. 정신 차려, 박준혁. 자신을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에 가는 게 기대됐다. 혹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다행히도 그녀는 자주 같은 자리에 앉았다. 며칠이 지나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됐고 인사가 짧은 대화로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이 이윤서라는 것, 같은 경영대학원이라는 것,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혹시 점심 같이 할래요? 일주일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서 물었다. 윤서가 잠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 미소에 준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멈췄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준혁은 윤서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준혁이 만나온 여자들은 대부분 재벌가 자녀들이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비슷했다. 어느 나라 여행 갔다 왔는지, 어떤 명품을 샀는지, 어느 호텔이 좋은지. 물론 그런 대화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솔직히 재미없었다. 윤서는 달랐다. 그녀는 책 이야기, 사회 문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꿈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준혁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물었다. 저는 운이 좋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요? 네,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교육 기회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요. 윤서의 눈이 빛났다.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준혁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여자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 김정숙 여사. 준혁은 어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다. 집안 배경을 중시하는 어머니. 윤서가 어떤 집안인지 모르지만 그녀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을 보면 평범한 중산층인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런 윤서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어머니가 반대해도. 그래서 윤서에게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반대했다. 아니, 반대 정도가 아니었다.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돈으로 쫓아내려 했다. 준혁은 화가 났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자기 자신에게였다. 윤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게. 미안해, 윤서야.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윤서는 웃으며 말했지만 준혁은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윤서를 지킬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윤서를 저녁에 초대하고 사과하고 갑자기 친절해졌다. 준혁은 이상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서에게서 진실을 들었다. 나 한진그룹 이창우 회장의 딸이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한진그룹? 재계 서열 3위? 윤서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었다. 그녀가 미국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 사업을 하신다고 했던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품위와 교양. 평범한 집안 출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왜 숨긴 거야? 준혁은 물었다.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냥 허탈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내 배경이 아니라 나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어. 그 말에 준혁은 이해가 됐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명성그룹 후계자가 아닌 그냥 박준혁으로 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알았어. 근데 앞으로는 숨기지 마. 응, 약속할게. 그리고 준혁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태도를 바꾼 이유를, 윤서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다. 준혁은 어머니가 실망스러웠다. 결국 집안 배경만 보는 거였다. 윤서가 가난한 집안이면 무시하고 재벌가 딸이면 환영하고 그게 어머니였다. 하지만 준혁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재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는 됐다. 다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뀌었다. 준혁이 진심으로 한 소리를 하고 나서 어머니는 자신을 돌아봤다. 그리고 진심으로 윤서에게 사과했다.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윤서 자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혼식 날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 준혁은 울컥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솔직해진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윤서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준혁은 윤서에게 감사한다. 그녀 덕분에 자신도 어머니도 가족 전체가 변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됐다. 그게 윤서의 힘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만드는 힘. 준혁아, 뭐 생각해? 윤서가 물었다. 두 사람은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응, 그냥 내가 고맙다고. 갑자기 왜? 그냥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윤서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준혁은 생각했다. 이 따뜻함을 평생 지키겠다고. 김정숙은 자신이 속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이 그랬으니까. 재벌가의 며느리로 안주인으로 30년을 살았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적이어야 했다. 집안 배경, 재산, 인맥.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세계. 그래서 아들이 처음 윤서를 데려왔을 때 김정숙은 실망했다. 아들이 누군데 저런 평범한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인가. 명품도 없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서대문구 오피스텔에 산다고? 말도 안 됐다. 저 아이는 안 돼. 김정숙은 단호했다. 그리고 직접 윤서를 찾아가 10억을 내밀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 10억을 거절할 수 있겠어? 하지만 윤서는 거절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준혁 씨를 돈 받고 떠날 생각이 없어요. 김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돈이 적어서? 더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어머님,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사랑? 김정숙은 콧웃음을 쳤다. 사랑이 뭔데?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녀 자신도 그랬다. 남편 박성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 좋은 집안이었으니까. 명성그룹의 후계자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남편을 사랑한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랑이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윤서는 달랐다. 그녀는 진짜 사랑 때문에 준혁을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배경을 숨기면서까지. 김정숙은 이해가 안 됐다. 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됐다.
이윤서가 한진그룹 이 회장 딸이라고? 보고서를 읽는 순간 김정숙의 세계가 흔들렸다. 한진그룹, 재계 서열 3위, 명성그룹보다 훨씬 위의 기업. 그 회장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고 있다고?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10억을 내밀었어. 한진그룹 회장 딸에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만약 이창호 회장이 알게 되면, 자신의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걸 알면 명성그룹은 끝날 수도 있었다. 김정숙은 급하게 태도를 바꿨다. 윤서를 저녁에 초대하고 사과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다.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의 결합. 그것은 엄청난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아들 준혁은 속지 않았다. 어머니, 윤서를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어머니가 윤서한테 태도 바꾼 게 순수하게 그 애를 좋아하게 돼서가 아니잖아요. 한진그룹 배경 때문이잖아요. 정곡을 찔렸다. 김정숙은 할 말이 없었다. 그게 안 되시면 저희 결혼 축복해 주실 필요 없어요. 아들이 돌아서 나갔다. 김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에게 저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아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속물이었다. 집안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 윤서가 평범한 집안이면 무시하고 재벌가 딸이면 환영하고 그게 자신이었다. 그날 밤 김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30년. 항상 체면을 생각했다. 집안의 이익을 생각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진심을 알아보는 마음. 윤서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하지만 김정숙은 그걸 보지 못했다. 그녀가 입은 옷, 사는 동네, 그런 것만 봤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음 날 김정숙은 윤서를 찾아갔다.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 윤서 씨, 나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전에도 사과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안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윤서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김정숙은 계속 말했다.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당신이 한진그룹 딸이든 아니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그걸 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재계의 안주인으로 살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아니, 지금은 보여야 했다. 자신의 진심을. 윤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뭐가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까 정말 받아들여진 기분이에요. 김정숙은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원망이 아닌 이해, 분노가 아닌 따뜻함. 이런 사람이구나. 김정숙은 깨달았다. 윤서가 왜 좋은 사람인지를. 그녀는 남을 용서할 줄 알았다. 이해할 줄 알았다. 그게 진짜 품이었다.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날 이후 김정숙은 정말로 변했다. 윤서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렸다. 대신 진심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쉽지 않았다. 30년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웠다. 하지만 노력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고백했다. 자신이 처음에 윤서를 반대했다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부끄러웠지만 말해야 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윤서야, 시어머니로서 처음으로 말할게. 환영해. 그리고 사랑해. 그 순간 김정숙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체면, 지위, 이익.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지금 김정숙은 행복하다. 좋은 며느리가 생겼고 아들이 행복해하고 곧 손주도 볼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윤서 덕분에. 윤서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그녀는 화려한 것에 관심이 없었다. 언니와 오빠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닐 때 윤서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윤서야, 너는 왜 그렇게 소박하니? 어머니 정은희 여사가 가끔 물었다. 그냥, 이게 편해요. 윤서는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싫었다. 한진그룹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갑자기 친해지려 하고 아부하고 이용하려 했다. 윤서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고등학교 때 갑자기 다가온 여학생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한진그룹에 납품을 하려고 했다. 딸을 통해서 인맥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윤서는 상처받았다. 대학교 때는 더 심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자신이 한진그룹 회장 딸이라는 게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 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다. 수업에서 같이 팀을 하자고 하고 파티에 초대하고. 불편했다. 그 친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윤서는 결심했다. 자신의 배경을 숨기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자. 그래야 진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강남 대신 서대문구에 오피스텔을 얻었다.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학교 식당을 다녔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자유로웠다. 그리고 준혁을 만났다. 저기요,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 윤서는 그가 누군지 알았다. 명성그룹 부회장의 장남. 재벌가 자녀. 솔직히 경계심이 들었다. 또 자신의 배경을 알면 태도가 바뀌겠지.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윤서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고 대화를 나누고 웃었다. 그의 관심은 진짜였다. 윤서 자체에 대한 관심. 윤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점점 준혁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따뜻하고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재벌가 자녀치고는 겸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소중하게 대해줬다. 윤서야, 우리 집에 한번 가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서는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다. 준혁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알 텐데. 그래도 가기로 했다. 준혁이 원하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상대로였다. 김정숙 여사는 대놓고 무시했다. 집안 배경을 묻고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서는 상처받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윤서를 보호하려 했다. 어머니, 저는 윤서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그 말에 윤서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진짜였다.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자신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정숙 여사가 직접 찾아왔다. 10억을 내밀면서 우리 준혁이 떠나. 그럼 이 돈은 내 거야. 윤서는 웃음이 났다. 10억? 그녀의 한 달 용돈보다 적은 금액. 물론 김정숙은 그걸 모르지만 윤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준혁 씨를 돈 받고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윤서는 확신했다. 준혁이 맞다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그 집 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해 해. 왜 아직도 말 안 해? 말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텐데. 나는 내 집안 배경 때문에 대우받는 거 싫어. 그냥 나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건 알았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사랑을, 진짜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얻었다. 준혁은 그녀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녀를 선택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 곁에 있겠다고 했다. 그게 윤서가 원하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결심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나 한진그룹 이창호 회장의 딸이야. 준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허탈해했다. 그리고 이해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알아. 근데 앞으로는 숨기지 마.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윤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처를, 꿈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들어주었다. 이해해 주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윤서는 생각했다. 지금 윤서는 행복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남편이 있고 변화한 시어머니가 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한다. 윤서야, 뭐 생각해? 준혁이 물었다. 두 사람은 신혼집 베란다에 서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응, 그냥 내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 뭘? 너를. 그리고 숨겼던 것도. 숨긴 건 좀 그랬지만. 알아. 근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 내가 진짜라는 거. 준혁이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윤서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자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것. 그게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얻었다. 두 집안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 재계 서열 3위와 8위. 규모로만 보면 한진그룹이 훨씬 위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특히 이창호 회장은 김정숙 여사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다. 자신의 막내딸을 무시하고 돈으로 쫓아내려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대놓고 김정숙을 추궁했다. 우리 윤서가 처음에 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때 윤서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도 이미 사과하셨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오늘은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이창호 회장은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결국 그는 한 발 물러섰다. 딸이 용서했다면 자신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이후로 두 집안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다. 결혼식, 명절, 생일. 양가가 만나는 자리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다. 특히 두 회장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창호 회장과 박성진 회장은
같은 세대였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박 회장, 이번에 동남아 시장 진출 준비 중이라며? 네, 베트남에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리 한진건설이 그쪽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필요하면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회장. 사업적인 협력도 늘어났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이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물류, 건설, 유통,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났다. 재계에서는 한진 마이너스 명성 동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두 집안에게 정말 중요한 건 사업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행복이었다. 박 회장,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창호 회장이 말했다. 두 집안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 우리 윤서가 처음에 고생을 좀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준혁 씨가 좋은 사람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윤서 씨도 정말 좋은 아이예요. 우리 준혁이가 복 받은 거죠. 두 회장이 술잔을 부딪혔다. 옆에서 두 부인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은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처음에는 어색했다. 김정숙이 윤서에게 한 일을 정은희가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은희 여사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 여사, 우리 윤서가 김 여사를 많이 좋아해요. 네. 처음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신다면서요. 김정숙은 감동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감사합니다, 정 여사. 정말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지난 일은 됐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정은희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김정숙도 웃었다. 그날 이후로 두 부인은 자주 연락을 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입장의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준혁의 동생 준서와 윤서의 오빠들도 친해졌다. 비슷한 또래였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가끔 모여서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사업 이야기를 나눴다. 윤서 덕분에 좋은 인연이 많이 생겼네요. 어느 날 준서가 말했다. 진짜요.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라니 쑥스럽게. 윤서가 웃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자신의 결혼이 두 집안을 이어주고 있었다. 단순한 사업적 결합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양가의 첫 손주. 두 집안을 이어주는 끈. 윤서야, 아이 이름은 생각해봤어? 김정숙 여사가 물었다. 윤서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아직이요, 어머님. 준혁이랑 같이 정하려고요. 그래. 좋은 이름 지어줘. 우리 첫 손주니까. 네, 어머님. 김정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였다. 이창호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김정숙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인정했다. 그녀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박 회장, 우리 사돈끼리 이렇게 된 거 잘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장. 두 집안은 하나가 됐다. 사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 중심에는 준혁과 윤서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두 집안을 이어주고 변화시키고 화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하지만 두 집안은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가족이 됐으니까. 5년 후 준혁과 윤서의 아들 민준이가 4살이 됐다.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다. 아빠를 닮아 똑똑하고
엄마를 닮아 마음이 따뜻했다. 아빠, 오늘 할머니 집 가요? 민준이가 물었다. 오늘은 김정숙 여사의 생신이었다. 응, 할머니 생일이잖아. 할머니가 민준이 보고 싶어 하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민준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윤서가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줄 선물은 챙겼어? 응, 내가 그린 그림.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명성그룹 회장 공간에 도착하자 김정숙 여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다. 김정숙이 손주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이거 선물이에요. 민준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김정숙이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했다. 세상에,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잘 그려? 할머니 너무 좋아. 고마워. 할머니, 나 사랑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민준이를 제일 사랑해. 옆에서 보던 윤서와 준혁이 미소를 교환했다. 김정숙 여사는 완전히 변했다.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자상한 할머니가 됐다. 생일 파티에는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다. 이창호 회장과 정은희 여사, 윤서의 언니와 오빠들, 그리고 준혁의 동생 준서.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윤서가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 윤서야. 내가 이 집에 와서 정말 좋아.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좋은 가족 만나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다. 김정숙이 윤서를 무시하고 돈으로 쫓아내려 했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박 회장, 축하하오. 이창호 회장이 박성진 회장에게 술을 따랐다. 감사합니다, 이 회장.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건 오랜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윤서가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졌어요. 두 회장이 술잔을 부딪혔다. 양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사업적으로도 협력이 늘어났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졌다. 식사 후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았다. 민준이와 사촌들이 뛰어다녔다. 어른들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윤서야. 김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정말 고마워. 뭐가요? 다. 우리 가족에 와줘서,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민준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나를 변하게 해줘서. 윤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이 미소를 교환했다. 옆에서 보던 준혁이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다. 저녁이 됐다. 양가 가족이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다.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서 촛불을 불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었다. 여보. 밤에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혁이 말했다. 응? 오늘 좋았어. 나도. 윤서야, 고마워. 뭐가? 다. 내 곁에 있어줘서. 민준이 엄마가 돼줘서. 어머니랑 잘 지내줘서. 윤서가 웃으며 남편을 안았다. 나도 고마워. 날 믿어줘서. 내 편이 돼줘서. 좋은 아빠가 돼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민준이의 성장,
사업의 도전, 가족의 변화. 하지만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면서 준혁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평생 동안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입은 옷, 사는 동네, 타고 다니는 차,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일까요? 윤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숨겼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 없이 자신 그 자체로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준혁은 그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반면 김정숙 여사는 처음에 윤서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작은 오피스텔에 사니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녀는 변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재산, 지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준혁과 윤서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해 말합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이해를 통해,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진그룹과 명성그룹, 두 집안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게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